일부 에너지 원자재 섹터. 석유, 천연가스, 석탄 세계 경제의 혈관. 에너지 원자재는 경제의 피와 같습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몸이 멈춥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경제도 멈춥니다. 대표 주자는 석유입니다. 석유는 이동의 핵심입니다. 자동차, 비행기, 배가 모두 석유로 움직입니다. 플라스틱도 석유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 절반이 석유 출신입니다. 그래서 석유 가격은 늘 뉴스에 나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흔들립니다. 기업 원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소비자는 체감 물가를 느낍니다. 그래서 유가는 정치적인 가격입니다. 전쟁이 나면 유가가 먼저 튑니다. 중동 뉴스에 시장이 민감한 이유입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전기와 난방의 핵심입니다. 겨울이 추우면 가스 가격이 뜁니다. 여름이 더워도 전력 수요로 오릅니다. 계절을 타는 원자재입니다. 유럽은 가스에 특히 민감합니다. 러시아 이슈가 터질 때마다 가격이 출렁입니다. 미국은 셰일가스로 강자가 되었습니다. 가스 수출국으로 변신했습니다. 에너지 패권이 바뀐 장면입니다. 석탄은 구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씁니다. 발전소에서 여전히 핵심 연료입니다. 신흥국에서는 석탄 비중이 큽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이슈로 욕은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당장 없애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석탄 가격은 가끔 폭등합니다. 에너지 전환의 아이러니입니다. 에너지 섹터는 사이클이 뚜렷합니다. 경기가 살아나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면 에너지 기업이 웃습니다. 반대로 침체가 오면 급락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큽니다. 대신 한번 오를 때 강합니다. 배당도 매력적인 편입니다. 현금 흐름이 좋은 산업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도 합니다. 금리 인상기에도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규제 한 방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합니다. 타이밍 싸움이 핵심입니다. 에너지 원자재는 언제나 경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2부 귀금속 섹터. 금은 백금 위기 때 빛나는 안전자산. 귀금속은 불안할 때 주목받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시선이 몰립니다. 대표 주자는 단연금입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돈이었습니다. 지폐보다 먼저 신뢰를 얻었습니다. 국가가 망해도 금은 남습니다. 그래서 최종 안전자산이라 불립니다. 전쟁이 나면 금값이 반응합니다. 금융위기에도 금은 주목받습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금리는 금의 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은 쉬어갑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빛납니다. 중앙은행도 금을 삽니다. 달러가 흔들릴 때 대비용입니다. 개인 투자자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음은 은입니다. 은은 금의 동생입니다. 하지만 성격은 꽤 다릅니다. 은은 산업용 금속입니다. 태양광, 반도체에 쓰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반응합니다. 금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한번 오르면 폭발력이 큽니다. 대신 하락도 빠릅니다. 그래서 은은 공격형 귀금속입니다. 금과 은의 비율도 자주 언급됩니다. 비율이 벌어지면 기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백금은 조금 낯선 금속입니다. 자동차 촉매에 많이 쓰입니다. 수소 산업과도 연결됩니다. 공급이 제한적인 금속입니다. 남아공 이슈에 가격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역 리스크가 큽니다. 귀금속은 인플레이션에 강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빛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방패 역할을 합니다. 주식이 무너질 때 완충제가 됩니다. 하지만 항상 오르는 자산은 아닙니다. 상승장에서는 소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이 중요합니다. 몰빵보다는 분산이 정답입니다. ETF로 접근하기 좋습니다. 실물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귀금속 주식은 또 다른 선택지입니다. 광산 기업은 레버리지가 큽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증폭됩니다. 대신 리스크도 같이 커집니다. 귀금속은 위기 때 빛나는 보험입니다. 3부 산업금속 섹터. 구리, 알루미늄, 니켈 경기와 함께 뛰는 금속들. 산업금속은 경기의 체온계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바로 반응합니다. 경기가 식으면 바로 식습니다. 대표 주자는 구리입니다. 구리는 닥터코퍼라 불립니다. 경제를 진단하는 의사라는 뜻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곳엔 구리가 있습니다. 전선, 전기차, 데이터 센터까지 들어갑니다. 신재생에너지에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과 연결됩니다. 중국이 구리를 많이 씁니다. 중국 경기 뉴스에 가격이 흔들립니다. 건설이 살아나면 구리도 뜁니다. 침체 오면 구리가 먼저 빠집니다. 다음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가볍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자동차 연비 개선에 쓰입니다. 항공기에도 빠질 수 없습니다. 캔 음료도 알루미늄입니다. 재활용이 잘 되는 금속입니다. 친환경 이미지도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금속입니다. 전기요금이 원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에 민감합니다. 니켈은 요즘 더 중요해졌습니다. 배터리의 핵심 재료입니다. 전기차와 함께 주목받습니다.
공급은 생각보다 빡빡합니다. 인도네시아가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정책 한 번에 가격이 요동칩니다. 산업금속은 수요가 명확합니다. 많이 쓰면 오르고 안 쓰면 내립니다. 그래서 투명합니다. 대신 변동성은 큽니다. 글로벌 경기와 직결됩니다. 금리 인상기엔 부담입니다. 침체 공포가 오면 먼저 맞습니다. 반대로 회복기엔 가장 먼저 뜁니다. 인프라 투자 뉴스에 민감합니다. 정부 돈이 풀리면 반응합니다. 중국, 미국 정책을 같이 봐야 합니다. ETF로 분산 투자하기 좋습니다. 개별 기업은 리스크가 큽니다. 파업, 사고 변수도 많습니다. 장기보단 사이클 접근이 좋습니다. 저점 분할이 중요합니다. 고점 추격은 위험합니다. 산업금속은 경기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4부 철강 비철금속 섹터. 철강 아연 주석 인프라와 제조업의 뼈대. 철강은 산업의 뼈대입니다. 뼈대가 없으면 몸이 서지 못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올라가면 철강이 들어갑니다. 다리가 생기면 철강이 먼저입니다. 자동차도 철강으로 시작합니다. 조선 산업도 철강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철강은 인프라의 상징입니다. 경기가 살아나면 철강부터 씁니다. 침체가 오면 철강이 먼저 남습니다. 철강 가격은 수요에 솔직합니다. 많이 찍고 만들면 오릅니다. 중국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중국이 찍기 시작하면 철강이 뜁니다. 멈추면 바로 꺾입니다. 철강주는 경기민감주의 대표입니다. 대신 사이클이 분명합니다. 고점과 저점이 보이는 편입니다. 다음은 아연입니다. 아연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을 지켜줍니다. 녹을 막는 도금에 쓰입니다. 건설과 자동차의 필수입니다. 경기 둔화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지보수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석은 더 낯선 금속입니다. 하지만 전자제품의 핵심입니다. 납땜에 쓰입니다. 반도체와 함께 갑니다. IT 수요가 주석을 움직입니다. 공급이 제한적인 편입니다. 동남아 생산 비중이 큽니다. 지정학 이슈에 민감합니다. 철강 비철금속은 마진 산업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급증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꺾이면 바로 힘듭니다. 그래서 배당이 들쭉날쭉합니다. 정부 정책 영향도 큽니다. 관세 한 방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친환경 규제도 변수입니다. 탄소 배출 비용이 부담입니다. 그만큼 구조조정도 자주 옵니다. ETF로 접근하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개별주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인프라 투자 뉴스를 꼭 봐야 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생기면 움직입니다. 경기 바닥 신호에 민감합니다. 철강은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제조업이 살아나면 다시 주목받습니다. 철강 비철금속은 경제의 골격입니다. 5부 농산물 원자재 섹터. 옥수수 밀 대두 먹거리로 움직이는 시장. 농산물은 가장 현실적인 원자재입니다. 사람은 주식을 안 사도 밥은 먹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표 주자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생각보다 쓰임이 많습니다. 사람의 음식이 됩니다. 가축의 사료가 됩니다. 바이오 에탄올로도 쓰입니다. 미국 농업의 상징입니다. 미국 날씨가 가격을 흔듭니다. 가뭄이 오면 가격이 뜁니다. 풍년이면 가격이 눌립니다. 다음은 밀입니다. 밀은 주식입니다. 빵, 면, 과자가 전부 밀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밀 가격은 정치적입니다. 수출이 막히면 바로 불안해집니다. 전쟁 뉴스에 민감합니다. 식량 안보와 직결됩니다. 대두는 단백질의 왕입니다. 두부, 식용유, 사료까지 씁니다. 고기 가격과도 연결됩니다. 대두 가격이 오르면 고기도 비싸집니다. 중국이 최대 수입국입니다. 중국 수요가 핵심 변수입니다. 농산물은 날씨 산업입니다. 기후 변화가 가격을 흔듭니다. 엘니뇨, 라니냐가 뉴스가 됩니다.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큽니다. 대신 한번 움직이면 빠릅니다. 농산물은 인플레이션에 민감합니다. 식료품 물가로 바로 느껴집니다. 중앙은행도 예의주시합니다. 농산물은 저장이 어렵습니다. 공급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등락이 나옵니다. 장기 보유보단 이벤트 대응입니다. ETF로 접근하기 좋습니다. 개별 농업주는 변수 많습니다. 보조금 정책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시장입니다. 투기적 움직임도 잦습니다. 심리 싸움이 큽니다. 농산물은 인간의 본능과 연결됩니다. 배고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기 때 다시 주목받습니다. 농산물은 먹거리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6부 소프트 커머디티 섹터. 커피, 설탕, 코코아, 면화 기후에 흔들리는 가격. 소프트 커머디티는 감성적인 원자재입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함께합니다. 커피 없이 하루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커피 가격은 아침과 연결됩니다. 커피는 날씨에 민감합니다. 브라질이 핵심 생산지입니다. 서리가 오면 가격이 튑니다. 가뭄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커피 뉴스엔 날씨가 따라옵니다. 설탕은 달콤한 원자재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쓰게 움직입니다. 사탕, 음료, 가공식품에 쓰입니다. 바이오에탄올과도 연결됩니다. 유가가 오르면 설탕도 움직입니다. 브라질 사탕수수가 핵심입니다. 수확량이 가격을 좌우합니다. 코코아는 초콜릿의 심장입니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원자재입니다. 하지만 생산지는 불안합니다. 아프리카 비중이 큽니다. 정치 기후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가격이 자주 폭등합니다. 최근 가장 변동성이 컸던 원자재입니다. 면화는 옷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의 재료입니다. 패션 산업과 연결됩니다. 소비가 살아나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침체 오면 먼저 줄어듭니다. 면화도 날씨 영향을 받습니다. 가뭄과 홍수에 민감합니다. 소프트 커머디티는 저장이 어렵습니다. 품질 차이도 큽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큽니다. 투기 자금도 많이 붙습니다. 단기 변동이 심합니다. 뉴스 하나에 급등락합니다. 예측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재미도 큽니다. 장기 투자보단 트레이딩에 가깝습니다. ETF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원자재 몰빵은 위험합니다. 기후 뉴스는 꼭 체크해야 합니다. 엘니뇨 라니냐가 키워드입니다. 소비 트렌드도 중요합니다. 설탕 대체제 뉴스도 영향 줍니다. 소프트 커머디티는 인간의 취향과 연결됩니다. 취향은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변동성 자체가 특징입니다. 소프트 커머디티는 기후에 흔들리는 시장입니다. 7부 배터리 전기차 핵심 원자재 섹터 리튬, 코발트, 망간 미래 산업의 연료 미래 산업은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배터리는 새로운 석유입니다.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입니다. 그 안에 핵심 원자재가 들어갑니다. 대표 주자는 리튬입니다. 리튬은 가볍고 반응성이 좋습니다. 배터리 효율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하얀 석유라 불립니다. 전기차가 팔리면 리튬도 팔립니다. 가격 변동이 매우 큽니다. 몇 배씩 오르기도 합니다. 몇 분의 1로 빠지기도 합니다. 공급이 빠르게 늘기 어렵습니다. 광산 개발에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은 코발트입니다. 코발트는 안정성을 담당합니다. 배터리 폭발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지가 편중돼 있습니다. 아프리카 비중이 큽니다. 정치윤리 이슈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사용량을 줄이려 합니다. 기술 변화에 민감한 원자재입니다. 망간은 조용한 조연입니다. 가격 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배터리 수명을 늘려줍니다. 최근 주목도가 높아졌습니다. 망간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배터리 기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조합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섹터는 기술주 성격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먼저 움직입니다. 뉴스 한 줄에 가격이 흔들립니다. 장밋빛 전망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과잉 투자 구간도 자주 옵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봐야 합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핵심 지표입니다. 정책 지원도 큰 변수입니다. 보조금이 줄면 바로 흔들립니다. 장기적으론 성장 스토리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론 변동성이 큽니다. 개별 광산주는 리스크가 큽니다. 사고, 규제, 환경 이슈가 많습니다. ETF로 접근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분할 매수가 중요합니다. 유행처럼 몰리면 조심해야 합니다. 기술 변화 속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미래 산업도 결국 현실 수요가 중요합니다. 숫자가 나오기 전엔 기대감입니다. 배터리 원자재는 미래 산업의 연료입니다. 8부 히토류 전략자원 섹터 히토류 우라늄 국가가 관리하는 자원 전략자원은 그냥 상품이 아닙니다. 국가가 신경 쓰는 자원입니다. 시장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표 주자는 히토류입니다. 이름은 희귀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갑니다. 전기차 모터에도 들어갑니다. 풍력 발전에도 필요합니다. 첨단 산업의 숨은 주인공입니다. 문제는 생산지입니다.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리스크가 큽니다. 수출 제한 한마디에 가격이 뜁니다. 외교 뉴스에 민감합니다. 히토류는 무기 산업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더 민감합니다. 다음은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은 전기를 만듭니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입니다. 한때 외면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전기가 필요합니다. 탄소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목받습니다. 원전은 안정적인 전력원입니다. 우라늄 수요는 꾸준합니다.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신규 광산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격 사이클이 큽니다. 우라늄은 정부 계약이 많습니다. 장기 계약 구조입니다. 단기 가격보다 정책이 중요합니다. 히토류와 우라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보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개입합니다. 갑작스러운 규제가 나옵니다. 민간 투자자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대신 한번 방향이 잡히면 오래갑니다. 단기 트레이딩보단 중기 흐름입니다. 뉴스 해석이 핵심입니다. 정상회담, 제재 뉴스가 중요합니다. 기술 발전도 같이 봐야 합니다. 대체제 연구가 계속됩니다. 성공하면 가격이 흔들립니다. 실패하면 다시 주목받습니다. ETF로 접근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개별 광산주는 변수가 많습니다. 전략자원은 감정투자 금물입니다. 국가의 방향을 따라가야 합니다. 히토리우라늄은 국가가 관리하는 자원입니다. 9부 건설 인프라 원자재 섹터 시멘트 골재 목재 도시를 만드는 재료 도시는 원자재로 만들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도시의 재료들입니다. 가장 기본은 시멘트입니다. 시멘트는 콘크리트의 핵심입니다. 콘크리트 없이는 건물이 서지 않습니다. 도로, 다리, 터널 모두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수요는 인프라 투자와 직결됩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먼저 움직입니다. 경기가 나쁠 때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지보수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골재는 건설의 밑바탕입니다. 모래와 자갈입니다. 없어 보이지만 없으면 공사가 멈춥니다. 운송거리가 중요합니다. 멀리서 가져오면 원가가 급등합니다. 그래서 지역성이 강합니다. 환경 규제가 큰 변수입니다. 채취 제한 뉴스에 가격이 흔들립니다. 목재는 따뜻한 원자재입니다. 집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가구, 인테리어에 쓰입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이미지가 강합니다. 탄소 저장 자원으로 평가받습니다. 북미 주택 시장과 연결됩니다. 집을 많이 지으면 목재가 뜁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이 식습니다. 그러면 목재도 식습니다. 건설 원자재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운송비 영향이 큽니다. 에너지 가격이 중요합니다. 친환경 규제가 부담이 됩니다. 시멘트는 탄소 배출이 많습니다. 기술 혁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대책 공법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인프라 투자는 장기 사업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오래갑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길습니다. 급등보다는 꾸준함입니다.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대신 수익도 안정적입니다. 배당주 성격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 국면에 유리합니다. 정부 정책을 꼭 봐야 합니다. 선거 시즌에 주목받습니다. 지역별 투자 계획이 중요합니다. 개별 기업은 지역 리스크가 큽니다. ETF로 분산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건설 원자재는 현실적인 투자입니다. 도시가 커질수록 수요는 존재합니다. 시멘트 골재 목재는 도시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10부 원자재 ETF 혼합 섹터 한 번에 담는 원자재 투자 전략의 완성 원자재 투자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석유, 금, 구리, 농산물까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ETF입니다. ETF는 한 번에 묶어서 투자합니다. 개별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초보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대표적인 방식은 종합 원자재 ETF입니다. 에너지, 금속, 농산물을 한 바구니에 담습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따라갑니다. 특정 섹터 ETF도 있습니다. 에너지 ETF는 유가에 집중합니다. 금 ETF는 안전자산 역할을 합니다. 산업금속 ETF는 경기 회복에 베팅합니다. 농산물 ETF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합니다. ETF는 구조를 꼭 봐야 합니다. 현물형인지 선물형인지 중요합니다. 선물형은 롤오버 비용이 있습니다. 장기 보유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단기 대응에는 좋습니다. 원자재 기업 ETF도 있습니다. 광산주, 에너지 기업을 묶어둡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원자재 가격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 영향을 같이 받습니다. 원자재는 포트폴리오 양념입니다. 전부를 걸 자산은 아닙니다. 주식과 반대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산 효과가 큽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특히 빛납니다. 금리 인상기엔 선별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와 금속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사이클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한 번에 몰아사면 위험합니다. 분할 매수가 기본입니다. 뉴스와 지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유가, 금리, 환율이 핵심입니다. 달러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원자재는 글로벌 자산입니다. 환율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욕심내면 변동성에 당합니다. 규칙을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 수익과 손절선을 정합니다. 감정 배제는 필수입니다. 원자재는 예측보다 대응입니다. 방향이 보일 때만 들어갑니다. 기다림이 실력입니다. 원자재는 경제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알면 흐름이 보입니다. ETF는 원자재 투자의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